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회의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둔화를 각오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정례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당분간 더 제약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 열릴 회의에서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FOMC 위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Bear markets accompanied by recessions have lasted an average of 15 months and have declined an average of 35%. So we possibly have further and longer to go.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위원 18명 중 17명이 자이언트 스텝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소폭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의 하락을 이어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100 선이 붕괴됐습니다. 여전히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기름값이 떨어진 건데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급락한 유가, 경기 침체의 사전 신호이기도 하죠. 먼저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9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8.2%가 급락해 $100 아래로 내려간 건데 3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20를 넘으며 곧 $150도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은 여전한데 달라진 건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 거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There's clear evidence that we're seeing demand destruction. Wages just simply aren't keeping up with inflation. And so that causes demand destruction as consumers prioritize household necessities over discretionary items. 수요가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는 소비자들이 돈을 쓸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상황.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0.2%였습니다. 전달에 비해 급속히 꺾였습니다. 전망치보다 절반이나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추세는 바로 미국 경기와 연동됩니다. The U.S. economy will slow. We are conscious that there is a narrowing path to avoiding a recession in the U.S.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인데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도 전달과 작년에 비해서 더욱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예고된 거듭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의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더 짙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2,3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4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는데요. 물가도 문제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가전제품 코너. 손님은 없고 직원들만 있습니다. 코로나 때 TV가 그렇게 잘 팔리더니 이제는 안 팔립니다. 갑자기 냉장고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나와봤는데 작은 냉장고는 아예 없네. 300이니 뭐 다음에 저런 거 생각이나 해보겠어.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재고 자산은 49조 8천억 원. 1년 전보다 54%나 늘어났습니다. LG전자도 1년 사이 재고 자산이 27%나 늘어났습니다. 자산 거품도 꺼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가 이미 폭락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5천 건,
작년 가을 이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매수세는 안정이 없죠. 그거 문의하시는 분도 없으니까 매물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위험 신호는 이미 감지됩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사건은 5만 건, 코로나 전보다 16% 늘어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을부터입니다.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가 9월에 끝났는데 파산이 줄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때 취약한 쪽들이 있잖아요. 가령 빚을 많이 낸 쪽들 내지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쪽들, 어려워지는 버티지 못하거나 쓰러지는 쪽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리포트 잠깐 들으셨는데요. 네. 일단 유가는 떨어졌죠. 네. 예, 이거는 늘 얘기했지만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그렇죠? 네. 그러나 유가 떨어진 건 반갑고요. 네.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경기 침체 쪽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예. 되겠죠. 현재 원유 관련한 어떤 수급이라든가 예.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산유국의 동태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간밤에 8% 넘게 폭락을 했다라는 것은 원유에는 결국 선물 거래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만큼 어떤 향후에 경기가 크게 꺾일 것이다. 이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결과적으로 뭐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뭐 2개월 가까이 되고 완전히 원유가 WTI가 배럴당 뭐 90달러, 80달러 때까지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이제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떨어질 겁니다. 예. 상당 부분 이 정도의 유가 하락이 나온다면은요. 예. 이제 그러나 앞으로 원유의 흐름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게 일시적인 거였었는지에 예.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 지금의 역시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세계 경제의 화두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네. 이게 계속 가서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면 다시 이 정도 유가면은 금리 덜 올려도 되겠다. 그러면 금리를 좀 주춤하면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망이 그렇게 침체 안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래 또 유가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유가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 불안한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연준 의원 중에서 뭐 요즘에 가장 국내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7월에도 세게 올리고 뭐 한 번 더 세게 올릴 수는 유가에 있겠지만 상관없이 네, 그렇죠. 예, 인플레 예, 잡기 예, 위해서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는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 예. 그러나 미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용 등 이 잠재력과 이 견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서 내년에요. 예.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이 루트가 괜찮은 루트 아니겠느냐.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매는 맞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해법이 있다라는 뜻에서 예. 뭐 하여튼- 좋아라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루트가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뭐 모양새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겠다. 네. 유가 뭐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건 뭐 어쩌건 떨어지면 잡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금리는 계속 일단 확실해질 때까지 그렇죠. 올리겠다. 예. 그게 이제 1994년, 95년 뭐 당시 채권의 대학살이라고 해서 예. 연준이 막 금리 쫙쫙쫙쫙 올려가지고 예. 실은 이제 확실히 잡아놓고 그런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돌입하게 왜냐하면 되는. 그렇게까지 가도 경기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 다 안 좋아 보이지만 예. 고용은 아직까지 좀 좀 기대를 언덕이거든요. 미국 예. 경제만 놓고 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경제라는 것이 항상 움직이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올렸을 때 더 과하게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겠고요. 이렇게 해서 유가를 누르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오늘은 8% 넘게 폭락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유가를 못 잡는다면 예. 이건 굉장한 딜레마죠.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얘를 죽이려면, 예. 유가를 죽이려면 이제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좀 많이 바랄 것들은 예. 일단 금리 세게 올려놓자. 그리고 물가 잡고 기대 인플레 확실히 꺾어놓고 예.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하자. 예.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